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2강 티어포탈 V13 Shift and Rotate 설명하고 워드 로직 오퍼레이션 설명입니다. 티어포탈 편은 이제 22강에서 끝이고요. 다음 23강에서 이제 GMS 스텝 7 V5.5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제 마지막 티어포탈 V13 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프트 로테이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스텝 7 V5.5랑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완전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똑같은데 이제 원래 있었던 놈들을 그냥 좀 정리를 했겠죠. 정리한 거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능들은 아예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도 새로운 거 하나, 액티브 언더바 22강 하나 만들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그리고 다음으로 배워볼 놈이 하나 더 있었죠. 그 놈이 워드로직. 워드로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적 신호를 뭐 활용하는 뭐 그런 용도로 쓰는 건데, 티아포탈에서는 조금 다양한 기능도 같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보겠습니다. 시메틱 S7 1500에서 CPU에서 뭐 5번 또는 뭐 한 6번 정도? 6번 정도로 하겠습니다. PNDP 타입에서 최신 버전 선택을 하고요.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 창까지 가보겠습니다. 엄청 오래 걸리죠? 원래 이놈들이 조금 느려졌었습니다. CPU가 꺼내져 있고, 블록은 DIDO 두 개가 같이 되는 블록으로 간편하게 한 4개 정도 꺼내겠습니다. 이렇게 꺼내놓고, 다음 이 IO 접점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가 확인도 한번 해주시고요. I 어드레스, Q 어드레스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저장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끄고 프로그램 블럭 들어가서 OB1 한번 열어서 확인, 그리고 new 블럭 들어가서 펑션으로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펑션 이름은 shift and rotate 해서 하나 만들고요. 요놈을 OB1에다가 콜 해놓고 다시 SAR로 접속해 보겠습니다. 지금 SAR에다가 이걸 꺼내놨죠. 이걸 지우고 OB1에다가 이걸 꺼낼게요. 이렇게. 그 다음 SAR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Shift and Rotate. Shift and Rotate를 확인해 보시면은 전에 V5.5에서는 엄청 여러 개 정도, 한 8개 정도 있었죠? 6개, 8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V13 티어포탈로 오면서 좀 간소해졌습니다. 원래 몇 개 차이가 났었던 것이 그것 때문이었죠. 그 인티저 타입으로 하면은 그 왼쪽에 있는 게 채워지면서 음수로 막 들어오는 거. 새로 생기는 게 그 양수냐 음수냐 뭐 따지는 게 있었었는데, 그놈은 이제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Shift R, 그 다음 Shift L 이렇게 두 개로 변경되었어요.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변수 타입도 클릭을 해보시면은 엄청 많아졌죠. 이제는 뭐 unsigned shortint, unsigned int, word, double word, byte, long word, 다음 unsigned double int, shortint int, double int, long int, unsigned long int까지 종류가 엄청 많아졌죠. 근데 가장 저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워드로 간단하게, 워드도 너무 뭐 크니까 바이트로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MB 100번 넣고요. MB 101번 넣고 MB 102까지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 SHL 하고 있는 Shift Left 해서 바이트에서 MB100은 기본 인 값이죠. 인 값하고 그 다음에 MB101 N이라고 하는 것은 몇 칸 움직일 거냐 라는 의미죠. E는 현재 들어오는 기준이 되는 신호값이고 N은 몇 칸 움직일래 라는 기능이죠. Shift의 기능은 저희 V5.5에서도 배웠지만 해당 비트가 있으면 그 비트를 내가 원하는 공간에서 몇 칸 이동시킬 겁니까? 라는 기능이죠. 그래서 MB103이라고 하고 시뮬레이터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현재까지의 프로그램만 보면 Shift R, Shift Right 기능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데 MB101에 들어가는 값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라. MB100에 들어있는 값을 그리고 그 값은 MB102에 보여줘 라는 뜻입니다. Shift L 같은 경우에는 Shift Left죠. 말이 엄청 안 익숙하네요. Shift Left. 그래서 MB100에 들어있는 값을 MB101에 들어간 값만큼 이동시켜서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이동시켜서 MB103에 보여줘라 라는 거였죠. 다운로드를 맨 처음에 할 때는 이게 무조건 뜬다고 했었어요. 스타트 서치를 해서 시뮬레이터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터가 잡혀 있는 걸 확인하고 로드를 하시면은 프리뷰 창에서 정보가 뜰 겁니다. 여기서 딱히 위험하다고 하는 건 없죠. 프로텍트 관련된 경고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모드 하면 이제 값이 잘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스타트 올 다시 껐다 키세요. 그리고 모니터링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준비가 되었고 PLC 심을 다시 올려서 지금 로딩 중이네요. 컴파일링 컨피그레이션 열리면 이렇게 오른쪽 모서리 부분을 클릭하셔서 확장을 하신 다음에 PLC 심 테이블에서 이 부분을 살짝 내려서 어드레스에다가 MB100 넣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네모를 쭉 드래그 하셔서 내가 3번까지 썼다까지 늘리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 버튼입니다. Enable 이라고 해서 접속을 해가지고 메모리 쪽을 선택하겠다 라는 걸 꼭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MB100이 기준이죠. 이렇게 두 개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두 개를 클릭하면은 MB102와 MB103에 이제 표시가 뜹니다. 현재 N이라고 하는 방향의 개수를 나타내는 N이라고 하는 값이 0이니까 그대로겠죠. 여기다가 제가 1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102번은 오른쪽으로 한 칸, 103번은 왼쪽으로 한 칸 이동을 했습니다. 그럼 두 칸을 이동해 볼까요? 두 칸. 이렇게 두 칸 이동, 그 다음 세 칸, 그 다음 네 칸이겠죠? 네 칸. 네 칸을 하니까 그냥 날아가 버리고 있죠? 계속 이동시키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죠? 더 이상 움직여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면 새로 생기는 값은 0입니다. 0. 무조건 0. 왜냐면 Shift니까. Shift에서 생기는 값은 0입니다. V5.5에서 1이 생성되는 것도 있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네, V5.5 때는 그게 있었습니다. 1을 생성시키기 위한 펑션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0이 생기는 게 원래 스탠다드 기본이기 때문에 0이 생기고 만일 이 구역을 벗어날 경우 이 값이 그냥 없어집니다.
여기까지가 Shift Right, 그다음 Shift Left 이 두 가지의 기능을 한번 보셨습니다. 간단하죠? 이미 V5.5에서 한번 봤기 때문에 봤던 걸 또 보는 느낌이죠. 다음 Rotate Right, 다음 Rotate Left 라는 기능입니다. Rotate Left, Rotate Right. 이놈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M100번 가져오고요. MB101 가져오고, MB101 가져오고요. MB100 가져오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만 MB104 넣고 MB105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운로드를 하고요. 로드. 그 다음 모니터링을 해보자. 로테이트 기능은 뭐였죠? 로테이트 기능은 한 구역이 정해지면 그 구역 안에서 계속 빙글빙글 회전시키는 기능이죠. 값을 계속 빙글빙글 회전시키면서 시프트 하는 기능이 로테이트입니다.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한 칸 움직이라 고 하면 이렇게 한 칸 움직이라고 하면 똑같이 위에 여기에 시프트 이거 로테이트죠. 한 칸씩 이동했습니다. 좌우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했고, 두 칸 움직여라 하면 두 칸씩 움직였고, 세 칸 움직였고, 이제 네 칸째가 되는 순간부터 차이가 나죠. 네 칸. 위 두 개는 시프트, 밑에 두 개는 라이트죠? 로테이트죠? 여기가 생겼습니다. 다섯 번째 하니까 이제 완전 넘어가서 없어졌고, 얘는 이제 여기서 한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두 개가 갔고, 얘는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한 바퀴씩 한 바퀴씩 돌고 있는 거죠. 1, 2, 4, 8 8번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원점 이겠죠? 원점 이렇게 원점 이렇게 원점. 시프트와 로테이트의 차이는 바로 요놈이죠. 요놈. 얘는 다시 또 차근차근 이동하겠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이동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로테이트 기능, 차근차근 올라가는 기능. 이렇게만 보면은 이거 뭐 솔직히 이해는 되시겠지만 잘 안 보이니까 보기 쉽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MB101이 제일 기준이 되는 값이죠. MB101을 계속 플러스 1111 해주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가지고 플러스 1 시키는 기능. 여기에다가 프로퍼티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클럭 메모리. 지금 모니터링이 걸려 있어서 안 되네요. 키민스라고 고프라임.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이네이블 해가지고 0.5번으로 하겠습니다. 0.5번 0.5 M 0.5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mass 펑션 add, 그 다음에 MB101 넣고요. 여기다가 1 넣고 MB101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뭐 만든 걸까요? 이렇게 만든 걸 다시 맨 위로 올리겠습니다. 저장하고 다운로드, 로드, 모니터링. 클럭 메모리가 안 돌고 있죠?
여기는 지금 계속 소프트웨어 온리 다운로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 자체를 바꾸는 게 좋은 거죠.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네요. 딱 해야겠네요. 그냥 꺼버리죠. No. 오프라인 다시 걸어놓고 다시 시뮬레이팅을 다시 새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기능이 뭘까요? 클럭 메모리라고 하는 기능이죠. 하드웨어 고유의 기능. 클럭 메모리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클럭 메모리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번 설명을 했어요. 본 적 없는데요? 라고 하시면 그 퀘스천 넘버 중에서 낮은 넘버 중에 2번인가 3번에 보시면은 그 클럭 메모리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은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깜빡깜빡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은 또 말이 안 되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접점을 바꾸겠습니다. 이걸로. 그래서 M99.0 이렇게 하고 다운로드를 다시 하고 로드. 그 다음 모니터링. 이제 정상 작동할 겁니다. 깜빡깜빡. 이렇게 하면은 볼 수 있는 PLC 심에서 MB100에서부터 주루룩까지 이렇게 해놓으면은 저희가 M100번에다 이렇게 두 개를 찍었었죠? 이렇게 깜빡깜빡 하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빙글빙글 돌고 있죠? 빙글빙글 돌 수 있는 거. 요런 기능, 요게 로테이트 기능입니다. 대충 제가 이걸 왜 만들었는지 어느 정도 이해하셨나요? 저희 LED 관련해서 뭔가 좀 막 멋있게 막 만들어 놓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PLC로 제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LED 램프 등 쫙 여러 개 있는 상태에서 PC로도 제어하거든요. 그런 거를 직접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깜빡깜빡 하면서 뭐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나 뭐 아니면 뭐 그런 등등 뭐 LED 등을 관리하는 그런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PLC도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접점만 이용하면은 다 된다. 접점만 엄청 많으면 되는 거죠. 별 상관없이. 솔직히 컨트롤러 가격 때문에라도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 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 결론적으로는 전기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PLC를 쓰던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쓰던 결국은 똑같다는 거죠. 구조는 바로 이런 식입니다. 계속 시간당으로 이렇게 깜빡깜빡 하면서 움직이게 되는 것. 이게 로테이트 기능입니다. 시프트는 이미 옛날에 그냥 지나가버리고 없겠죠. 이거 다시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로테이트만 계속 깜빡깜빡 하면서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프트와 로테이트까지 보셨습니다. 그래서 시프트 앤 로테이트 기능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또 새로 배워볼 워드입니다. 그 오프라인을 해서 끊어볼게요.
다음 add new block 펑션에서 word logic operation 이라고 하나 만들고요. ob1에서 얘를 또 콜 하겠습니다. 그 다음 FC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word logic operation and 또는 뭐 and 또는 그리고 또는 뭐 이런 얘기 하죠. 논리 회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MB200 넣고요. MB201 넣고 여기다가는 MB203 이렇게 넣겠습니다. 논리 회로 좀 유명하죠? 원래 전기 쪽 배우시는 분들은 컴퓨팅 관련해서 데이터 관련해서 배울 때 요 AND OR 그다음 XOR, XN, 난드니 뭐 이런 거 배우죠? 그거입니다, 그거. 저도 뭐 배우긴 배웠는데. 그런 겁니다, 그런 거. 한번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한번 모니터링 해보죠. CC 모드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보죠. MB 여기 두 개는 지워버릴게요. 이거 없는 거. 지우고 MB200, MB201, MB203 이렇게 집어넣고 사이에다가 뭐 하나 집어넣을게요. 간격을 줄게요. 간격을. 저거 왔다 갔다 하네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놓고 서로 위아래를 비교했을 때 1대1로 이렇게 같은 주소에 있는 값들을 비교를 했을 때 in1과 in2죠. 비교를 했을 때 얘 그리고 얘 and 얘 그리고 얘 둘 다 클릭이 되면은 얘가 켜집니다. 이런 뜻이죠. 얘가 켜지고 얘가 켜져야지만 얘가 켜지고 둘 다 켜지면 모든 조건이 만족하면 신호가 삽니다. 라는 거죠. 요거는 어디다 써먹냐면은 그 핸드휠이나 어떤 휠 같은 걸 돌리는 어떤 정보를 보낼 때 6비트가 필요해요. 또는 4비트 또는 5비트가 필요한데 저희는 8비트가 한 단위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때 만일 제가 5개의 비트만 쓰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놓으면은 해당 들어오는 값이 이렇게 막 커지고 어떤 값이 커지더라도 무조건 요 두 개를 비교했으니까 당연히 이 5개 이외의 값은 올라오던가 말던가 내 알 바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로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248, 뭐 1, 2, 4, 8, 16까지 왔어요. 31까지 여기서 다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 상황에서. 31에서 이제 32가 되는 순간 출력은 0이 되는 거죠. 0. 얘는 뭐 계속 숫자가 올라가더라도 얘가 왔을 때는 다시 그냥 31까지밖에 읽지 못하는 기능이 완성되는 거죠. 이렇게 5개만 켜져 있으니까. 나머지 비트는 들어오던가 말던가 안 켜진다 라고 할 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AND라고 하는 구조. 내가 필요한 값만 뽑아낼 때 쓰는 게 바로 AND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AND. 그러면 AND는 보셨고, OR. 그리고. 요게 그리고죠. AND가 그리고, 이게 또는이죠, 또는. 또는. 얘 또는 MB204. 다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로드하고 모니터링 해서 보시면은 MB204번이죠. 또 똑같이 이렇게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서로 비껴나가도록 클릭을 하는데 다 켜지고 있죠. 둘 중에 한 놈이라도 켜지면 얘는 켜진다 입니다. 둘 중에 한 놈이라도 켜져 있으면 얘는 무조건 켜짐. 오와 얘
또는 예, 그리고 AND는 A 그리고 B 모두, OR는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만 켜줘도 켜진다 라는 거죠. 요놈 같은 경우에는 뭐 알람이나 아니면 어떤 값이나 아니면 뭐 상태에 대한 현재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신호를 묻기 위한 용도로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이 별표가 있으면 제가 뭐라고 그랬었죠? 늘어난다 라고 얘기했었죠. 만일 요 하나하나가 다 어떤 무언가를 제어하는 값인데 제가 원점 복귀를 시켰는데 여기 중에 하나라도 좌표값이 들어가 있다면 여기에 값이 뜨겠죠. 하나가 뭔가 이상함이라고 뜨는 거죠. 정확하게는 이상함도 아니고 삐리리라는 좌표값이 있음이라고 뜨겠죠. 그래서 이 OR은 그런 용도로 활용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둘 중에 하나만 켜지면 켜진다. 그게 OR입니다. OR. OR. 다시 다운로드를 해놓고 이게 OR였습니다. OR. OR랑 AND는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굳이 설명을 안 해드려도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뭐 제일 대표적인 지멘스 로직에서 뭐 라다 로직에서 이렇게 두 개를 꺼내 놓으면 AND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OR. 요렇게는 AND, 요렇게는 OR. 둘 중에 하나만 되면 신호는 나가는 거고 둘 다 신호가 돼야지 나간다. 얘랑 둘 다 신호가 돼야지 나간다. OR, AND. 요거는 바로 이해하시겠죠? 워낙 저희가 많이 써먹었잖아요. AND, 그리고 OR. AND, OR. 이 모양을 이렇게 단위적으로 해주는 거죠. 단위적으로. 이해되시죠? 요게 AND, 이렇게 두 개가 AND, 요렇게가 OR. 비교를 한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켜줘도 얘는 켜질 거예요. 얘가 켜져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켜지고, 그리고 얘가 같이 켜져야 되는. 이런 조건이 돼야지 얘가 켜진다. 라는 것이죠. 이게 AND, OR 해로인데, 그걸 이렇게 블럭으로 만들어놨다. 라는 겁니다. 지우고, 저장을 한번 할게요. 다음은 XOR입니다. XOR. XOR 같은 경우에는 OR의 반대. OR의 반대입니다. OR의 반대. OR가 뭐였죠? 또는 둘 중에 하나라도. 그러면 반대는 뭘까요? 반대. MB205. 한번 보도록 하죠. 이미 뭐 컴퓨팅에 대해서 이런 비교 회로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거 봐도 그냥 이거 아는 것들이네 라고 그냥 그런갑다 하고 보실 수 있는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죠. 205번입니다. 205번. 둘 다 켜져 있어요. 오, 그렇구나. 일단은 꺼보도록 할게요. XOR. 둘 중에 하나라도 켜지면 켜진다. 둘 다 켜지면 꺼진다. 입니다. 둘 다 켜볼게요. 둘 중에 하나라도 켜져 있으면 이렇게 켜지죠? 근데 둘 다 꺼지면 꺼지죠. 또는 둘 다 켜지면 꺼지는 거예요. 둘 다 꺼지면 꺼지거나 둘 다 켜지면 꺼지는 게 바로 XOR입니다. 거꾸로죠, 거꾸로. 또는의 반대. 둘 중에 하나의 반대는 모두 다라는 뜻이죠. 둘 중에 하나의 반대는 모두 다입니다. 모두 다. 그래서 둘 다 켜지면 이렇게 꺼지고 이렇게 한마디로 값이 말 표현이 좀 애매한데 이걸 좀 애매한데
둘 다 켜져 있어서 꺼져 있는 거고, 한 놈이라도 켜지면 켜지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놈이랑은 좀 반대죠. 지금 상태를 보면 좀 다 다르죠. 하나만 켜지면 두 개 켜지고, 이렇게 둘 다 켜지면 얘네 둘이 켜지고, 둘 다 꺼지면 이렇게 하나만 켜졌을 때, 다 꺼졌을 때, 하나만 켜졌을 때, 두 개 켜졌을 때, 이렇게 위치가 약간씩 서로 다르죠. 기능이 세 개가 다르다는 의미죠. 다 꺼지면 두 개가 같으니까 지금 꺼져 있죠. 둘 다 켜지면 같으니까 꺼져 있죠.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켜져 있으면 얘는 켜지겠죠. 요런 기능입니다. XO와 OI의 거꾸로 된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끄고 다음 인버터로 가보겠습니다. 인버터가 뭐였죠? 혹시 기억나세요? 배웠었어요. 인버터. V5.5에서 인버터를 배웠었는데 요놈이 아마 11강이었나? 에서 있다고 했는데 11강에 보면은 컨버트라는 것인데 컨버트에 보면은 인버트 I랑 인버트 DI라고 해서 그 인버트에 관한 설명이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막 주저주저 했었는데 인버트는 정말 간단한 기능이죠.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MB 206 새로 가도록 할게요. MB 207 이렇게 해서 넣겠습니다. 다운로드. 직접 보시면 기억이 날 겁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 보면은 공간을 비교하면서 뭔가를 계속 도출을 해내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도 한번 가보도록 하죠. 6번과 7번입니다. 현재 6번에는 합시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결과값인 207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 켜볼게요. 하나 켜보니까 꺼졌네. 호라 꺼지니까 켜지고 켜니까 꺼지고. 뭐였죠? 인버트. 얘가 켜지면 꺼지고 꺼지면 켜지고 값을 반대로 만들어 주세요. 바이트끼리 비교를 했을 때 값을 완전히 반대로 만들어 주세요. 즉 이렇게 켜져 있으면 거꾸로 된 거울도 아니고 이렇게 반대로 행동하는 놈, 무조건 반대로 행동하는 놈을 만들어 주세요. 무조건 반대로 행동하는 놈. 요거는 솔레노이드 같은 거 제어할 때도 한 번씩 이렇게 만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솔레노이드를 이렇게 무조건 반대로 동작하게끔 만들어 놓게 되면은 내가 신경을 안 써도 솔레노이드가 동시에 켜지는 일은 죽어도 없는 거죠. 간섭을 하는 솔레노이드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동시에 절대 켜지면 안 된다. 물론 인터록을 걸어서 막는 분들이 훨씬 많겠지만 간혹 하시는 분들 중에 인터록으로 굳이 할 필요 뭐 있어? 이걸로 해버리면 인터록 안 걸어도 절대 안 켜지는데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정확합니다. PLC 내부적인 기능으로 얘가 꺼지면 얘가 켜지고 얘가 꺼지면 얘가 켜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절대로 간섭이 없게끔 솔레노가 동작을 만드는 거죠.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인버터 기능은 비트를 비교했을 때 비교까지도 아니고 비트를 판단했을 때 켜져 있는 거는 꺼지고 꺼진 거는 켜지는 기능이 바로 인버터 기능입니다. 11강에서 한번 나왔었습니다. 컨버터에서 인버트입니다. 간단하죠? 인버트도. 이번에는 파란색 마크로 되어 있는 바로 요놈 1200과 1500 고유의 기능 D코드 그리고 N코드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놈들이 또 아주 재미있는 기능이다 라고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신기한 기능이라고 해야 될지 재미있는 기능이라고 해야 될지 그렇네요. 이렇게 해서 두 줄로 만들어 놓을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B300 새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MB301 MB301 고 MB302 넣고요. MB303이라고 입력을 하고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로드 모니터링 하면은 여기 1이 벌써 들어왔습니다. 뭐지? 왜 1이 들어와 있지? 요놈들은 정말 재미있는 기능인데 솔직하게는 아직 어디다가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거는 에러 코드 만드는데도 사용할 수 있고요. 아직까지는 저희도 이렇게 티아 포탈 가지고 막 뭔가를 해보지는 않고 있어서 본격적으로 쓴다라고 하면 저는 디코드 기능을 이용해서 알람을 만들 겁니다. 알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다 써먹을 수 있을지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MB300 입력을 했어요. 자, 디코드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면 MB300이라고 하는 이 바이트 8자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첫 번째 칸은 0번 넘버입니다.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입니다. 그럼 다시 설명드릴게요.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고 MB300이라는 이 공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칸은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가 이 공간의 넘버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0, 1, 2, 3, 4번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변경이 돼서 변경이 안 되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디코드 기능이 가져오는 게 맞는데 301번 죄송해요. 제가 방금 설명하고 있었던 것은 엔코드였습니다. 엔코드였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디코드 기능은 거꾸로 MB301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0번이고 1, 2, 3, 4, 5, 6, 7번입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여기 있는 0, 1, 2, 3, 4번 4번을 키고 싶어요. 그러면은 4번 1, 2, 4를 키면은 이렇게 네 번째 칸이 켜지는 게 디코드 기능입니다. 제가 엔코드랑 디코드를 헷갈렸네요. 엔코드랑 디코드는 서로 반대 방향의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엔코드 설명을 먼저 하고 있었네요. 죄송해요. 다시 한번 디코드 기능을 설명해 드릴게요. 디코드는 여기에다가 해당 넘버, 내가 키고 싶은 비트의 넘버를 입력하면은 여기에 있는 MB301에 있는 그 해당 넘버에 해당하는 비트가 켜지는 겁니다. 신기한 기능 중 하나인데, 예를 들면, 제가 요 하나하나에다가 어떤 모터 1, 2, 3, 4, 5, 6, 7, 8이라고 다 연결을 해놨어요. 켜지면 무조건 켜지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제가 여기다가, 여기 7번째 켜지면 모터 돌아. 또는 1번 켜지면 그냥 돌아. 라고 하면 0이면 1번 돌죠. 세 번째 켜. 그러면 세 번째 키고 싶으면 1, 2 이렇게 조합하면은 이게 세 번째가 켜지는 거죠. 0, 1, 2, 3 이렇게 해서 3번이 켜지게.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바로 디코드입니다. 디코드 기능. 제가 헷갈렸네요. 디코드 기능은 앞에다가 요 코드 넘버를 입력하게 되면은 그 넘버가 켜집니다. 여기 끝에 거 키고 싶으면 1, 2, 4, 8번 누르면 아니죠. 8번이 7번이죠. 7번. 이렇게 3개 누르면 딱 켜지겠죠. 7번. 요게 디코드 기능입니다. 디코드 기능. 여기 있는 요 하나씩 빼면은 요 옆에 거 켜질 거고, 요렇게 하면 또 옆에 거 켜질 거고, 이렇게 하면 또 옆에 거 켜질 거고, 이렇게 끄면은 또 옆에 거, 이렇게 하면 옆에 거, 이렇게 끄면은 옆에 거, 그 다음 다 끄면 0번. 이렇게 해서 이게 디코드 기능. 0, 1, 2, 3, 4, 5, 6, 7번입니다. 더 커지면 훨씬 더 계속 숫자가 계속 늘어나겠죠? 워드면 15번까지 있고요.
더블 워드면은 31번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숫자를 넣을 때마다 그 해당 비트가 빡빡빡빡빡빡 하면서 쓰는 거죠. 즉 에러 코드가 뽑아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디코드 기능. 그럼 이번엔 엔코드로 가보죠. 엔코드 설명을 미리 해버렸는데 엔코드로 가보겠습니다. 엔코드. 제가 여기에 있는 비트 중에 이 비트가 살아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몇 번 비트가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7번이라고 뜨는 거죠. 이렇게 클릭하면 6번, 뭐 세 번째니까 0, 1, 2죠. 2번 이렇게 켜지는 거죠. 이게 바로 엔코드 기능입니다. 디코드 기능과 엔코드 기능은 여기 이렇게 바꿔 있는 거꾸로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건데, 옆에다가 요 비트가 살았습니다 라고 신호가 몇 번 딱 들어오면 지금 5번째 비트 살았음 이라고 빵 뜨는 거죠. 또 여기 위에서는 반대로 3번 뭐 0, 1, 2, 3 세 번째 키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네 번째 4라는 이 값이 입력이 나가면은 이렇게 네 번째 값이 딱 켜지게 에러 코드 만드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뭐 무슨 00FF니 뭐 00DD가 넣으면 뭐가 켜지고 뭐 그런 게 바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몇 번 비트가 켜졌다. 5번째가 켜졌습니다. 7번째가 켜졌습니다. 2개가 켜지면 가장 첫 번째로 들어왔던 것만 인정.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엔코드와 디코드 기능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디코드랑 엔코드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다고 사람들 처음에 느껴요. 이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근데 이렇게 한번 설명 들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네? 라는 생각이 바로 드실 겁니다. 어디다 써먹을 만도 하죠? 어디다 써먹을까라는 건 한번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 select라고 하는 기능. select 기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순한 기능입니다. 요거는 그 점프에 있었던 뭐 스위치나 뭐 그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바이트는 넣을 수 없고 오직 불리언 타입 포맷으로만 파라미터를 넣어주세요. 304.0 M304.0으로 입력을 해드릴게요. M305 MB305 MB306 라고 입력을 하고 MB307 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운로드 하고요. 이건 같은 경우에는 select라고 하는 게 선택. 자, M304가 0이고 현재 여기에다가 제가 값을 입력을 할게요. 오퍼레이션을 강제로 넣어서 여기다가는 5 들어갔죠? 오퍼레이션에다가 여기다가 한 10 넣을게요. 10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M304.0이 지금 0이죠. 펠스 0이니까 int 0이 select가 돼서 G가 0이니까 int 0이 select가 돼서 5번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1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G가 1이기 때문에 int 1로 이동이 되면서 10번이 들어가는 거죠. 뭔지 알겠죠? 버튼이 꺼졌다 켜지면서 값을 입력시키는 기능, select 기능입니다. 무조건 0과 1뿐인 겁니다. 별표 마크가 없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런 셀렉트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짓이 뭐냐면 이렇게 접점 하나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무브 MB307 요놈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다가 0 여기다가 지금은 5겠죠? 이렇게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내려서 비접점 해가지고 무브 또 내려놓고 여기다가는 10 이렇게 만들었겠죠. 요 왼쪽에 있는 건 오른쪽으로 똑같죠. 이렇게 만들었겠죠. M304.0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요 놈이랑 요 놈이랑 똑같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똑같죠.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가능하죠?
지금 여기는 약식으로 쓰고 있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 훨씬 더 확장성이 좋아요. 이렇게 막 늘릴 수도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C 컨트롤 V 계속 해야겠죠. 근데 요놈은 이렇게 약식으로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확장적 면에서는 얘가 훨씬 좋죠. 근데 얘는 간단한 스위치를 만들 때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편리하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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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고. 이놈이죠? MB308로 만들어서 다운로드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다운로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이렇게 만들어 놨다 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걸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뜻인가 봐요. 네. 아주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0일 때 0일 때 5가 여기죠. 여기는 10이고 들어오면 10이고 이렇게 돼 있죠. 거꾸로 돼 있죠. 뭐 상관없지만 결론적으로는 요거를 요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이야기 쉽게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드렸어요. 요놈이랑 똑같은 겁니다. 오히려 요놈이 더 확장성이 더 좋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셀렉트까지 배우셨고 멀티플렉스라는 기능입니다. 멀티플렉스 요놈도 또 아주 재미있는 기능. MB400 넣고요. 여기다가 MB401, MB402, 다음 MB403, 여기다가도 MB404 넣겠습니다. 다운로드, else 있는 거 보자마자 눈치채신 분은 벌써 눈치챘을 겁니다. else가 있네? 스위치 같은 건가? if 막 이런 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딱 드셨다면 이제 정말 교육을 장학생으로 잘 들으신 겁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눈치껏 뭐겠구나 라는 감이 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유의 PLC를 보더라도 또는 타 PLC를 보더라도 눈치껏 요게 그런 기능이겠구나 라는 그 통찰력이라고 하죠. 그게 눈치껏 생깁니다. 눈치가 생겨요. 그래서 현재 값이 0이니까 in0이 값이 들어가 있고 1이죠. 1이 들어가면은 10이 켜지겠구나. else는 그 외에 다른 값이 만일 들어가게 된다면 요 값이겠구나 가 바로 이 멀티플렉스의 기능입니다. 해당 필요한 값 이외에 다른 값이 들어가게 되면 그 else에서 모든 걸 커버를 해주고 0, 1, 2, 3 이런 식으로 스위치문처럼 흘러가는 것이 바로 이 멀티플렉스 기능입니다. 재밌죠? 요런 기능 눈치껏 딱 보면 라는 게 딱 눈치가 생길 거예요. 멀티플렉스 기능까지 보셨습니다. K에 들어가는 값이 0부터 1, 2, 3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면은 4, 5번, MB 4, 5, 6번 늘어나면은 다운로드까지 해서 한번 확인해보죠. 눈치껏 딱 보고 그런 기능 여기에 넣어놓을까요? 여기에다가는 뭐 한 7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기준값이 지금 3번이니까 7 들어갔겠죠? 그다음 2번 넣으면 이렇게 0 들어가고 요런 기능 5는 없으니까 0 들어가겠죠? 15 들어가겠죠? 15 요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멀티플렉스라고 하는 기능이구나 라는 겁니다. 멀티플렉스 그 다음 디멀티플렉스라는 놈입니다. 멀티플렉스는 봤는데 디멀티는 또 뭐야? 라는 거죠. 디멀티는 또 뭐야? 라는 건데 멀티플렉스는 뭐였죠?
k가 그 해당하는 주소 값이 되면은 주소에 있는 값이 아웃에 넘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지는 하나고 들어가기 위한 값들은 여러 개였던 거죠. 근데 이제 디멀티는 거꾸로 들어가기 위한 번호들은 하나뿐인 거고 도착하는 목적지가 이제 여러 개인 반대 방향의 느낌인 거죠. 반대 방향이라고 그냥 구조적으로 그냥 반대로 되어 있다 라는 말이 더 정확하겠네요. MB400 넣어보고요. n에다가도 n에다가 몇 넣을까요? m에다가 한 20 넣어놓죠. 그다음 여기다가 MB450, MB451, MB452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다운로드를 해볼게요. 로드 모니터링 해보면은 지금 5번 이거 그럼 꺼져버렸네. 풀고 이렇게 여기다가 옮기겠습니다. 다시 다운로드 하고요. yes 모니터링 그러면 여기 켜져 있겠죠. 현재 MB400은 5라는 값이 들어가 있어요. 5라는 값은 0, 1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else인 거죠. else. 지금 20인데 왜 14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요건 16진수로 14입니다. 16진수로 14. 로딩 중이네요. 클릭해라. 클릭. MB452 라고 입력하고요. 14, 16진수로 들어와 있는 거죠. 이거를 인티저, 데시멀로 한번 보죠. 데시멀. 20이라고 들어와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MB400을 다시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1로. 1번이면 14가 들어가겠죠? 14. 14가 이제 20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20이 들어가는 거죠? 20이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이거 계속 유지되고 있죠? 0번 다시 넣어볼게요. 0. 14 들어갔죠? 다시 1. 0, 1, 0, 1, 0. 지금 변화 하나도 없죠?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하는데, 이게 뭘 뜻하냐면은, 멀티플렉스는 무브 기능입니다. 무브 기능. 0일 때는 현재 지금, 자, 한번 볼게요. MB450.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 둘, 세 개 해서, 이렇게, 2번까지 봤습니다. 다 지금 20이라는 값이 들어갔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지금 현재 0이죠? 그럼 0번과 액세스 중인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중립상태입니다. 중립상태. 제가 맨날 강조했었던 거죠. 중립상태. 이거 풀면은 풀려요. 중립상태니까. 풀어줬어요. 응? 중립상태? 중립상태가 제가 뭐라 그랬죠? 아무도 그를 제어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중립상태. 근데 450은 지금 얘가 0이기 때문에 제어를 하고 있겠죠. 풀면 풀린다? 죽어도 안 풀린다.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럼 얘 반대로 얘 1을 주면은 얘 이제 접속됐죠. 그럼 얘는 이제 풀려요. 대신에 이제 얘가 안 풀리겠죠. 얘가 계속 값을 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무브 기능의 확장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택형 무브죠. 선택형 무브 같은 기능인데 액세스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그 외 기타 값이 들어가면 또 기타에서 무브 모터가 들어가면서 나머지는 그냥 중립 상태가 돼버립니다. 값을 한번 던져주는 게 아니고 던져주는 거긴 하죠. 어떻게 보면 계속 액세스를 하다가 다른 K 값이 딱 들어오면 다른 놈을 다시 액세스를 막 하고 있다가 다시 다른 놈이 들어오면 다시 또 K의 다른 값이 들어오면 다른 놈을 또 계속 액세스를 하고 있는 이런 느낌입니다. 선택형 무브 같은 느낌이죠. 이게 바로 D-멀티플렉스라는 기능입니다. 멀티플렉스는 K의 값에 따라서 정해진 값이 해당 Q에다가 그냥 집어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놈도 무브와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값이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내가 아무리 클릭을 무슨 짓을 해도 그 값은 계속 그 값이에요. 당연히 하겠죠. 얘가 계속 액세스를 하고 있을 테니까 이 펑션이 꺼지지 않나. 근데
이게 어떤 말인지 아세요? 이제는 좀 아실 때도 됐는데, 스캔 단위에서 생각해 볼게요. 제가 K를 0이라고 해서, 지금 2번이니까 2번을 기준으로, 2번이라서 얘가 지금 0인 거죠? 인데, 제가 강제로 MB404라고 여기서 적고, 404라고 해서, 여기다 1 클릭을 하면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이에. 제가 클릭하는 순간. 클릭하는 순간에서부터 여기 도착할 때까지는 켜져 있었을 거예요. 대신에 여기 도착하는 순간 꺼진 거지. 이제는 이거 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바로 무브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무브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디멀티플렉스와 플렉스까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워드 로직 오퍼레이션 전체 한번 쭉 보셨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이제 여기 전부 다 배우셨죠? 이제 배울 게 없습니다. 제너럴부터 시작해서 Shift and Rotate까지. 레거시는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갖다 대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종 알람 같은 거나 그런 류 컴페어 인풋 알람 매트릭스 요런 정도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요런 것들이 다 중급 정도 되면은 배운다고 보셔도 되고요. 여기도 보면 또 막 있죠. 이것저것 보시면 이렇게 막 하드웨어적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펑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놈들까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초에서는 굳이 보실 필요가 없어요. 기초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배웠던 워드 로직 한번 정리를 하면서 기초 마무리는 하겠습니다. 엔드 로직은 둘 중에 하나가 아니죠. 둘 다 켜지면 오케이인 거고, OR은 둘 중에 하나만 켜지면 오케이. XOR은 두 개가 같은 것만 보는 겁니다. 같지 않으면 보는 거고, 인버트는 켜지면 꺼지고 꺼지면 켜지는 거. 이게 인버트. 디코드는 여기에다가 제가 값을 까먹었네요 또. 코드가 이거 그거죠. 몇 번이 켜지면 몇 번이 켜졌다라고 뜨는 게 엔코드고 몇 번을 켜라라고 키면 몇 번이 켜지는 게 디코드죠. 네, 헷갈리네요 이것도. 디코드는 몇 번이라고 입력하면은 몇 번이 켜지는 거고 엔코드는 몇 번이 켜졌을 때 몇 번이 켜졌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게 엔코드입니다. 엔코드. 그 다음 셀렉트는 비트 하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0과 1에다가 값을 넣어놓고 그 값이 어딘가로 이동하게 만드는 것. 요놈. 그다음 멀티플렉스는 이렇게 왼쪽에 여러 가지의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 조건이 하나로 모이는 거고, 디멀티플렉스는 거꾸로 하나의 값이 여러 개의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게 디멀티플렉스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워드 로직 오퍼레이션과 Shift and Rotate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22강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